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2024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일단 23년 개미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4년부터 풍수, 군, 불의 시작, 불의 시대 이런 게 시작이 되고요. 또한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서서히 좋아질 조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오늘은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경제가 언제쯤 좋아지고 또한 지금 최근 주식시장이 약간의 이제 진정세에 접어들었는데 24년, 25, 26년 앞으로 향후 구은 시대에 주식은 어떤 흐름을 갖고 흘러갈 것인지 과연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또 실물 경제, 주식 이런 쪽일 텐데 주식의 흐름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4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24년 접어들은 다음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저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24년 하반기 늦어도 25년부터는 경기가 좋아진다. 그런데 빠르게 흘러가면 24년 내년부터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번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다시 달러가 약간 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 더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1280원, 90원, 1300원 사이 이 안에서 약간 변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적정 환율은 1200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200원 이하로 좀 더 떨어지는 게 좋기는 해요. 물론 그럼 수출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출 기업은 제가 봤을 때 한 1200원 선이면 되지만 지금 원유 같은 경우 우리나라 거의 다 뭐 원자재는 수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면을 봐야 되지만 일단 적정 환율은 1200원이다. 그런데 내년에 24년 가면 1200원에서 1200원 50원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환율도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다. 물론 과거에 1000원 정도 900원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근데 1000원 이하는 좀 그렇고 좀 더 떨어진다고 하면 1100원에서 1150원 사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점점점 환율이 안정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축통화 대비 세계 주요 6개국 통화를 이제 달러에 연동시켜서 보는 건데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도 지금 최근 1년의 그래프를 보면 108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졌다가 또 한 7월 여름에는 거의 100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103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1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 환율도 좀 안정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자체도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2,500원 2,500이죠. 2,500원이 아니고 주가 지수가 2,500 정도 코스피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어제까지 움직이다 오늘 추가로 상승을 했어요. 그럼 오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겁니다. 어제 거라는 게 일단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늦게 보신다고 하면 이게 11월 20일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월 21일 약간 상승을 해서 2,500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년은 3천 시대를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조정을 하는 뭐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어져야 2,400선 이하입니다. 그럼 2,400선에서 2,500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는 조금씩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시기이지 이제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거의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추세에 있지만 상승 추세로 24년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모아갈 때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숫자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숫자에 답이 있기 때문에 숫자라는 것은 물론 뭐 통계를 조작할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어떤 숫자는 사실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기업의 재무제표 이런 건 약간 손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외에 외국인 동향이라든지 기관 동향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11월 달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금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해서 그날 약간의 매도를 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어요. 가장 많이 산 게 11월 6일 날 7천억 정도 샀죠. 그리고 15일 날 5천억, 그리고 16일 날 4,500억, 그리고 오늘 21일 3,500억을 샀습니다. 그런데 기관도 지금 덩달아서 계속 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팔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원래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관하고 외국인이 거의 실질적으로 올리는 것은 기관하고 외국인입니다. 개인들은 거기에 이제 편승을 해서 나름대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따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다. 물론 공매도 환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는 거의 하락이 멈췄고 살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와서 특히 11월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사 모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팔 때가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훨씬 더 자금력도 풍부하고 정보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는 이제는 거의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제는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신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말을 안 해도 가장 중요한 기업이고 또 반도체의 흐름이 지금까지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샀는지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삼성전자 사 모으고 있는데 개인들만 계속 팔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물론 뭐 외국인과 기관이 100% 모든 게 다 맞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흐름이라든지 투자 동향 또 앞으로의 주가 흐름 이런 걸 예측을 할 때 삼성전자가 바로미터가 되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만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반도체의 업황이 앞으로 좋아진다. 지금 삼성전자 팔 때가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7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어쨌든 삼성전자 사 모아야 된다.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9만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1, 2년 사이에 10만원 돌파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 모을 때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계속 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다른 반도체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서서히 사 모을 때다. 아울러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일단 LCD는 우리나라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중에서 이제 삼성은 QLED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OLED 하는데 이 애플이 지금 중국의 BOE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쓰다가 지금 그걸 안 쓰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지금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LG도 일부 쓰긴 하지만 LG 쪽으로도 오파가 많이 들어오고 이 디스플레이 이쪽이 내년, 후년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도 역시 IT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IT 관련 그런 쪽 전기 전자 분야 이런 쪽이
내년 그리고 후년 굉장히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숫자가 이 뉴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흐름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반도체는 16%, 디스플레이는 2.2% 지금 상승을 하고 주력 산업 수출이 회복 전망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반도체, 정보통신, 조선, 바이오, 가전, 디스플레이 다 지금 상승 추세로 석유,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는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니까 IT 쪽이죠. 조선, 그리고 가전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이제는 상승 추세에 있다. 이런 쪽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4년 갑진년이지만 풍수 구운 시대, 불의 시대가 온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목의 기운, 동방목국이기 때문에 24년 갑진년, 25 을사, 26 병호정미 다 목화의 기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시 경기가 살아날 것이고요. 조금 늦는다고 하면 25년이고 빠르면 24년 하반기부터 살아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거보다 빨리 움직여요. 6개월 보통 선행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도 기운이 굉장히 밝은 쪽으로 갑니다. 불의 기운으로 가고요. 이게 전기, 전자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반도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내년은 5.6% 증가한다고 하고요. 무역 흑자도 265억 달러. 그럼 경상수지 흑자는 한 400억 달러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환율도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물가도 상승이 멈출 것이고 금리도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마지막 지금 올 연말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희망은 있다. 그리고 점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신 분은 지금 부동산 쪽보다는 주식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반도체 생산이나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기재부 자체에서도 올해 경기 회복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뭐 과장이 나와서 했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하는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의 말도 어느 정도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 숫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앞으로의 흐름, 기운, 운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점점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뭐 가계부채라든지 아니면 뭐 IMF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한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부동산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운시대 기운하고는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주식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옮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